속고 살지마. 오늘은 복이 많이 넘쳐야 되지만 복이 조금밖에 안 넘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비라고 하죠. 복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게 좀 과하다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맞아요. 집을 사시는 분들, 저처럼 뭐 전세 사는 사람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솔직히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까지 많이 좀 내면은 힘든데 좀 깎아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수수료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수수료율? 네, 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이제 액수가 올라갈수록 요율이 좀 올라가는데요. 9억 원 이상은 0.9%입니다. 9%고요. 임대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은 이제 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로 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게요. 저게 상한요율입니다. 상한요율. 저걸 상한으로 해서 밑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사를 써도 또 댓글들이 달려요. 부동산 아마 중개업소들이 쓰는데 그 상한은 아니다. 저건 줘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아마 이 속고 살지만 나가도 또 달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에도 확인해봤고 서울시에도 확인해봤는데 상한요율은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상한율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저게 그냥 정가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가격을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시장 경제에 원래가 안 맞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하는 건데 맞아. 저거를 정해놓은 이유는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제한을 둔 거지 그 밑에는 사실 자유 영역인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 요율을 적용을 하다 보면 대충은 뭐 0.4, 0.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표에 보시면 이제 고가 주택인 경우에 0.9% 꽤 많이 올라갑니다. 네. 2배가 되는데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이 9억 원 이상인 겁니다. 고가네요. 고가죠. 사실 고가 맞아요. 고가 맞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게 기준이 만들어진 게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요. 우리 집 뭐 시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KB 그 시가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거기서 중위권으로 분류를 해놓은 게 9억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 한 170만 가구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170만 가구 전부 80만 가구 정도는 그냥 다 상한 고가 아파트로서 상한율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10억이면 9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뭐 10억짜리 거래에서 900만 원이라고 하면 또 그게 높아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어쨌든 고가 기준 자체가 절반 이상이 고가면 고가가 아닌 거죠 이미. 이게 그렇죠.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은 10억짜리 집은 900만 원인 거예요? 상한이 그런 거죠. 왜 들어가야 되나? 왜 계산이 안 돼요? 아니 그 자격증 따면은 공인중개사 합격 하잖아요. 괜찮은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새록새록 900만 원이면은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요율이니까 한 0.7이나 6 정도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참 이 협의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말로는 협의하시면 돼요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윤 기자가 분명히 이거 국토부에서 물어봤고 이게 상한요율이 맞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도 상한요율일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은 드렸지만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거 아니라니까 또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왔네 이래버리면 그분들이 전문가잖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생각해보면은 다 무조건 맞춰서 들었거든요. 그동안 집 그리고 거기서 뭐 이사하면서. 신랑이 하고 이러는 사이에 또 괜히 이거 집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놓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이 협의 때문에 너무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최근에 이제 댓글들 보면 이 복비 조정하자고 하면서 조금 낮추는 대신에 아예 그냥 법정 요율로 그냥 정해버리자 서로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정하면 이제 너무 막 그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게 힘드니까요. 그냥 사실. 깔끔하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간에 이제 0.9%가 상한인데 0.9%를 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0.9라는 걸 계약서 비슷한 서류에 쓰게 되거든요.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느새 계약서 0.9라고 써 있다고요? 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복비 그게 잘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되게 저 서류를 보면요. 저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해가지고 계약서 다음에 나오는 서류인데 맞다. 보셨죠 저거?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저기 보면 뭐 도배는 어떻고 뭐 일조량은 어떻고 소음은 어떻고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잘 보면은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0.9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기 보면 프린트가 돼 있어요 이미. 와 대박. 근데 되게 저 얘기는 안 하죠. 막 슬쩍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사인을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잔금 때 바로 저게 이제 약점이 됩니다. 아니 여기 쓰셨잖아요. 라는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래? 언제 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황스럽네.
야, 꼼수처럼 비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약서에는 뭐냐면 이 부속 서류 등록 계약으로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보면 이것도 계약서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요건 계약서고 이건 확인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진짜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 무슨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설 때 약관 계약서 다 읽어보고 사는 분이 없어요. 변호사들도 잘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이걸 아셨으면 이 정도는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쓰는 단계가 되면 성사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쯤 되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이거 좀 높네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마치 통행세 받는 것처럼 조금 너무 많이 받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또 노력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성사시킨 거래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좋은 물건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좋은 전셋집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기분 좋을 경우에는 조금 더 쳐드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그런데 사실 또 좀 쉽게 하는 경우도 있죠.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바로 연결되고 그런 경우에 막 상한요율 막 적었다는 이유로 다 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도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외국에 한번 그 교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LA 사는 교포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거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 받느냐? 6% 받는데요. 6%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만 그런 거 그래서 뉴욕에 물어봤더니 뉴욕도 6%래요. 아니 아는 교포 되게 많으시네요. 기자님. 그리고 기사 찾아보니까 캐나다는 뭐 7%까지 준다고 7%? 그러고요. 그럼 캐나다 가가지고 리얼 에스테이트를 트레이드하는 그런 중개사가 돼야겠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English, you know something like that? 이런 정도의 영어로는 팔기가 어렵습니다. difficult.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예 부동산 시장이 굴러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집주인하고 이 공인중개하는 사람하고 야, 이 정도 물건이면 그리고 집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져 있고 하면 욕실도 여기 새로 고쳤으니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거를 정하는데 우리는 대충 몇 평이에요? 그럼 그 지역 몇 평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건 좋은 건 아니지만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정말 투자 수단으로도 많이들 거래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복비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다르게 아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가격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동산 복비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복비 관련해서 중개 수수료 관련해서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이야. 뭐 이거 복비 카드로 내는 경우는 잘 없죠. 현금이죠. 의외로 이체라거나 현금을 내거나. 이체하죠. 그런데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금 영수증은 본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게 나중에 이거 집을 다시 팔 때 이거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분 또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그분이 세금 안 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현금 영수증 안 하면은 조금 깎아줄게요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뭐 그럼 안 되죠. 사실. 불법이고 탈세고요. 국세청에 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이제 공인중개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불법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가세는 누가 부담? 요거 많이 갈등을 겪는 사안입니다. 부가세를 따로 달라고 하니까 그거 포함 아니냐 뭐 이런 건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뭐 우리가 짬뽕 먹으면 VAT가 붙는 거고 뭐 200만 원 복비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가 붙고 이게 원칙은 맞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뭐 소비자들이 낸다고 명시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200만 원을 준다는 게 복비를 따로 준다는 얘기, 부가세를 따로 준다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지 사실 그것도 협의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서 정하면 될 겁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할 건지 말 것인지 어차피 총액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 일반 과세자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게 부가세와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은 지금 일반 과세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그 부동산 업소 들어가면 적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일반 과세자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는 이제 그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간이 과세자들이 있어요. 간이 과세자요? 간이 과세자. 그런 경우에 어떤 일정한 요건에 안 될 경우에 이제 간이 과세자인데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뭐 다 막 집주인이 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 난 무조건 0.9로 달라. 끝까지 타협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마지막 수단은 법원이죠. 법원에 가서 야 이거 너무 높다.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법원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일단은 복비를 지급을 한 다음에 되찾거나 이런 방법이 밖에 없고 또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법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소송으로 가려면 이제 소액 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얘기한 것처럼 판사 입장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따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뭘 따지냐면 자 이게 500만 원을 복비로 받는 게 맞냐 1000만 원을 복비로 받는 게 맞냐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노력인데 그 공인중개사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이걸 몇 시간 일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노하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의 특별한 인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그냥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딱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은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타협을 잘 하시는 게 맞고요. 끝까지 잊지 말으셔야 될 건 여기서 타협은요. 계약서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기 전까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일단 서명한 뒤에는요. 누구도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양보할 이유가 없으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머물 곳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해야 되지만 살짝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음에 이사 가는 집주인분 좀 깎아주시면 우리 중개사분은 좀 깎아주시고 네, 다음 집주인분은 집값을 좀 깎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속보살지만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